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되고 전 18년 동안 맞벌이 하다가 전업주부 된 지 2년이 채 안 됐어요. 남편은 평소 저랑 있을 때 다정한 사람이고 애정 표현도 많이 하고 일평생 사랑받고 산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달콤한 사람이에요. 아이들과 저 편하라고 벤츠 뽑아서 저에게 먼저 양보하고 본인은 제가 타던 차 타고 다니고 제가 하고 싶은 운동, 취미, 아이들이 하고 싶다는 건 무조건 만사 오케이 지원해줍니다. 뭐 솔직히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고생스러웠던 기억도 있지만 행복했던 기억이 더 많고 결혼할 때 왜 이렇게 일찍 하냐고 뜯어말렸던 친구들도 지금은 시집 잘 갔다고 부러워하긴 해요. 그런데 사람들하고 있으면 농담이랍시고 이런 소리를 해요. 그것도 항상 아주 일관됩니다. 얼굴 봤으면 이 여자 안 만났다. 이런 말을 해요. 물론 둘이 있을 땐 가끔 예쁘다고도 합니다. 제 외모를 제가 뭐라 판단할 순 없지만 보통 체격에 특별하게 어디 모나진 않은 것 같고 피부 좋다는 칭찬은 항상 들어요. 술 취해서 술김에 척키스했다. 그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다. 술을 마셨던 건 맞지만 취할 정도는 아니었었습니다. 이 여자랑 결혼하자고 한 적 없다. 우리 아빠가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한 거다. 아버님께서 퇴임 앞두시고 식 빨리 올리자고 하신 건 맞아요. 제가 너무 어린 나이라 친정엄마가 반대하다 나중에 허락해 주시면서 급히 결혼하게 되었어요. 사기 결혼 당했다. 착한 줄 알고 했는데 악마가 따로 없다. 연애할 땐 다 저에게 맞춰줬으니 싸울 일이 없었죠. 결혼하고 신혼 초엔 남편도 어린 나이였고 친구들이 대부분 총각이다 보니 맨날 나가면 연락 두절이라 많이 싸우긴 했습니다. 돈덩어리다. 허영사치 많은 여자다. 이 여자는 내 등골 빼먹고 산다. 명품, 피부과, 골프, 필라테스 해준 건 맞지만 다 본인이 선물하고 끊어준 건데 저리 말하니 앞으로는 받지 말아야 하나 싶네요. 참고로 18년 동안 맞벌이였고 큰애 출산하고 2년, 그중 1년은 공인중개사 공부해서 자격증 땄네요. 둘째 출산하고 7개월 육아휴직한 게 다였고 시아버님이랑 같이 사기도 당해서 그 빚 갚느라 강제 시집살이도 4년 했어요. 어제는 골프 모임 사람들과 함께하다 모임 중 한 분이 50이 다 됐는데 미혼이신데 결혼 생각은 있다고 하시자 사람들이 어떤 여자 만나고 싶으세요? 외모 이상형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하면서 관심을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남편이 전 외모 안 봤는데 이러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더 당황해서 아니 옆에 마누라 있는데 이 상황에선 외모 봤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집에 가시면 큰일 나요 하면서 농담하고 넘어가더라고요. 평소엔 잘하고 이런 남편이 또 없는데 사람들 앞에선 저를 왜 이렇게 깎아내리는지 저런 소리 들을 때마다 오만정이 떨어지고 이 사람의 진심은 도대체 뭔가 싶네요. 한번 농담이면 웃으며 넘어가는데 사람들 앞에선 한결같이 맨날 저런 소리를 농담이랍시고 하니 저 말이 진심인 것처럼 느껴져서 밤새 잠도 안 오고 마음이 착잡하네요. 추가. 댓글 주신 거 하나하나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제 외모에 대한 말씀들이 많으신데 21살에 남편 만나 연애하고 여태 유부녀로 살아와서 외모 평가 받을 일이 많지 않았네요. 가끔 남편 지인들이 재수씨 미인이니 할 때 있고 예쁘다 소리 들을 때도 있긴 하지만 다 인사치레라 생각하고 귀담아 듣지 않았었네요. 제 유전자 받은 딸아이가 예쁘다 소리 많이 듣고 연영과 입시생인데 학원에서도 예쁘다 소리 듣는 거 보면 평균은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물론 남편 유전자도 있지만 사람들이 저 닮았다고 합니다. 관리하라고 하셨는데 관리하고 있어요. 피부과도 정기적으로 다니고 몸매 관리, 미용 성형 정도는 해서 푹 퍼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가끔 사람들하고 농담하면서 저런 소리 할 때 빼곤 흠 잡을 곳이 없긴 해요.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애정 표현도 많이 하고요. 자상하고 잘 챙겨주고 섬세한 사람입니다. 월 2, 3천 번다고 주작 아니냐 하시는데 핸드폰으로 글 적는 것도 힘든데 뭐하러 이렇게 길게 주작을 쓸까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 버는 거 많이 버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저희는 퇴직금이 없기에 연금도 많이 넣어놔야 하고 아이들 교육비와 결혼자금이나 저희 노후 준비 등등 하려면 많은 돈도 아니에요. 남편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했고 남편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대놓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며 웃자고 한 농담인데 제가 예민하다네요.
그렇지만 제가 싫다고 하니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 합니다. 지켜봐야겠죠. 제가 여기에 글을 쓴 이유는 하소연이기도 하고 남편과 20년간의 결혼 생활 중 남편은 장난인데 제가 예민한 거라고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난 기분이 나쁜데 내가 예민한 건가? 화가 나는 상황이 맞는 건가? 내가 속 좁은 건가?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댓글: 평소에 잘해준다니 본심은 아닐 거고 우리 아빠가 딱 그래요. 집에서는 말 잘 듣고 애처가가 따로 없이 공주처럼 모시면서 밖에만 나가면 엄마를 등신 머저리처럼 얘기합니다. 습관처럼 밖에서도 모시면서 말은 그렇게 해요. 음식을 잘 못해서 똥손이라느니 실수라도 하면 이상한 사람 만들고 꼬투리 잡히면 후려치기 하기 바쁩니다. 심지어 딸인 내가 불만 얘기해도 꼭 끼어들어서 더 후려쳐요. 30년간 그거 봐온 결과로 내 생각엔 사랑이든 정이든 아빠가 필요하고 좋아서 같이 살면서 자존심은 상하는 것 같아요. 타인들 눈엔 이 사람이 나한테 매달렸다라는 식이길 바라고 와이프가 미워할까봐 또 평소엔 잘하고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건 확실합니다. 두 번째 사연. 임신 소식에 자기 아들 힘들겠다라고 말하는 시모. 늘 저를 무시합니다. 결혼 3년 차지만 시부모의 언행들로 이젠 폭발 직전까지 온 사람입니다. 다행히도 남편은 이런 제 서운함을 들어주긴 해요. 결혼 1, 2년 차 때는 효자 남편이라 우리 부모님 그러신 분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대신 사과로 내 마음을 풀어줬지만 이제는 본인이 보기에도 시부모의 언행이 잘못됐다고 느끼는지 집에 가서 터뜨리고 오겠다고 나간 게 어제입니다. 물론 시가에 일이 있어 겸사겸사 갔지만 그 2-3시간 동안 저는 얘기는 잘했을지 어떤 말들이 오갔을지 집에서 조마조마하며 기다렸는데 집에 오니 아무 얘기가 없네요. 밥 먹으면서 슬쩍 물어보니 얘기 못했다네요. 순간 화가 치밀어서 모질이야? 너란 놈이 나서지도 못할 거면서 날 위한 척만 한 거야? 너도 너희 부모랑 똑같이 가증스럽다 하고 질러버렸네요. 원래는 제가 더 무시당하고 지내기 싫다. 이제부터 시가 발걸음은 그만하고 싶다고 했어요. 터트릴 기회 엿보려고 사람 유령 취급하는 그곳에 가고 싶지도 않고 뜬금없이 찾아가서 지금까지 나한테 했던 언행들 때문에 당신들 안 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기도 싫을 정도로 싫다. 발길 끊다 보면 자연스레 나한테 왜 안 오는지 연락 오지 않겠냐. 그럼 그때 얘기하겠다. 나는 사과받고 싶지도 않고 지금까지 지켜봤지만 절대 바뀔 양반들이 아니어서 여기서 며느리 그만하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나도 무시 못하는 마누라를 시부모가 뭔데 무시하느냐고 자신이 가서 얘기할 거라고 내 부모지만 더 못 참겠다고 화내면서 일 보러 가는 날 가서 얘기할 거라고 제 앞에서 으름장을 놓더군요. 한편으론 미안하고 다른 한편으론 남편이나마 내 편이 되어줘서 고마웠는데 말 못하고 왔다니까 세상에 둘도 없는 모질이처럼 보이더군요. 그럼 그렇지. 아 참 부모한테 말 한마디 못하는 모질이었지. 왜 나서나 했다 싶더라고요. 이번 주 시가생신이 있고 이번 달 설날도 있는데 안 갈 거라고 했더니 알았다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아무 말 없이 영 끊어도 괜찮겠죠? 싫어도 대면에서 할 말 다 하고 싶지만 저는 차분한 성격이 아닌지라 격분할 것만 같네요. 큰 소리로 따져들면 부모가 어떻게 키웠길래 하면서 욕하실 분들이라서요. 대표적인 언행 소소히 적어보자면 남편 잘못으로 다퉜는데 남편이 화나서 자기 집으로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전화와서 하나만 묻겠다며 현관 잠금장치 잠갔는지 확인하더니 아내가 지켜야 할 십계명을 보내더군요. 아, 또 임신 소식 알리니 두 분 다 언짢은 표정 후 시어머니 한마디 우리 아들 어깨가 무겁겠다 하시더군요. 지금까지 축하한다 임신 기간 동안 말이라도 뭐 먹고 싶으냐 몸은 괜찮으냐 등등 아기 배냇저고리 하나라도 뭐 하나 해준 게 없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그러시고요. 또 만삭 때 바닥에 앉는 것도 힘든데 설 명절 자식들 조카들 다 앉혀놓고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며 덕담하는데 저만 쏙 빼놓고 마무리하더군요. 이젠 대놓고 무시하는구나 싶어서 이때부터 슬슬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정말 얼굴이 빨개질 정도였습니다. 조카들보다 못한 처지라는 모멸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기 낳고 심한 전 몸살로 일주일 고생했었거든요. 남들보다 회복이 더뎌서 조리원도 바로 못 가고 입원만 일주일 넘게 있었어요.
그 와중에 전화 와서 모유 타령 하시길래 전몸살 때문에 죽을 뻔했다. 단유에서 분유 먹인다니까 모유를 먹어야 아기가 잘 큰다며 삼저 타령에 삼신상까지 하라고 간섭질 하셨네요. 신우도 모유 먹였다고 하길래 나중에 신우 만나서 물어보니 자긴 완분했다 하대요. 또 시어른 장례식에 친정 부모님께서 방문했는데 시부란 사람이 자기 자리에 앉아서 고개만 까딱하고 나와보지도 않더군요. 새해 안부 인사 드렸는데 시부는 대꾸도 안 하고요. 주 원인은 시부 때문이지만 써놓고 보니 시모도 별반 다를 게 없네요. 참고로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시댁도움 1도 받은 거 없고 저희가 모은 돈으로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1년 반 정도까지는 자식들보다 더 잘 챙기고 자주 찾아뵙는 착한 며느리 하다가 변함없는 그분들의 언행으로 더는 못해 먹어서 며느리 도리만 하고 있었어요. 그냥 저를 이유 없이 미워하시는 듯해요. 남편은 우리는 정말 잘 살고 있고 싸울 일이 전혀 없는데 본인 집안 때문에 가끔 싸움 나는 게 너무 싫고 스트레스를 안 해요. 저도 스트레스여서 며느리 관두려고요. 소리 소문 없이 관둬도 되겠지요? 후기. 짧은 시간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네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어렸을 때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할머니가 엄마한테 해온 걸 보고 자라서 나는 저런 시부모 안 만나야지 했는데 마음처럼 다 되는 건 아닌가 봐요. 친정에서 안부 전화 한 통 안 하고 살갑지 않은 성격의 사내 같은 딸이지만 시가에는 잘해보려고 목소리 톤 높여가며 안부 전할 말 노트에 적어가며 안부 전화 드리고 생신이면 이벤트 해드리고 제 딴에는 나름 노력한 듯해요. 앞으로 시댁에 했던 노력과 효도는 저희 부모님께 하려고요. 남편이랑도 잘 얘기 끝냈고요. 시부, 시모 연락처도 다 차단하고 앞으로의 행사에 가지 않을 거예요. 시댁에 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꾸 과거 무시당하고 힘들었던 때가 문득문득 떠올라 울고 설거지 하다가도 혼자 독백하고 그랬는데 진짜 영 끊겠다고 결심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다들 행복하시고 저 같은 분이 계신다면 힘들어하지 마시고 결단을 내리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댓글. 경험자입니다. 안 가도 돼요. 남편만 보내시고 아이도 보여주지 마세요. 날 존중해주지 않으면 내가 낳은 아이 못 보는 겁니다. 영 끊으니 오히려 제 눈치 보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부부관계는 싸울 일이 없으니 더 좋아지고 제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 아이도 잘 키우게 되네요. 원래 없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에게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해지더라고요. 강하게 나가세요. 댓글 2. 저도 3년차에 손절했어요. 별의별 문제가 터져도 사과 없이 며느리 도리 타령. 모든 문제의 원인을 며느리 탓하더라고요. 한번 제 입장 좋게 말하면서 다신 이런 일 생기면 안 참는다 공손히 말했는데 또 터져서 발길 끊었고요. 남편과 합의하에 연락처 차단했네요. 남편도 그 과정에서 다 지켜봐서 본인 가족이 잘못된 부분인 거 인정하고 그 뒤 시부모와 단판 지었어요. 남편도 저랑 같이 연락처 차단, 영 끊었어요. 영 끊기까지 수많은 대화 시도했고 상황 설명 다 해도 며느리 탓에 남 탓이라는 인성이라 안 고쳐져요. 안 보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